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아니, 검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그거는 연기해달라고 하더니 네.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기류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정을 이끌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읽으세요, 이 상황? 제정신이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상하게 될 텐데, 예.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 이걸 보유하고 있는 그 새누리당 이 몸통 이분들은 출신이 원래 쿠데타 세력이고 그 광주 학살했던 집단들입니다. 양심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 뭐 능력 없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움찔했는데 예. 이제 정신이 든 거죠. 또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겁니다.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간 거다. 근데 아예 네. 뭐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이 5.18 학살의 딱 주역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과한 건 아닌가요? 그 새누리당의 전신이 그렇죠. 전신이 그렇다. 네, 뿌리가 그렇다.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 시위대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한무치 적방한 하장 이런 말이 있는데 이들의 정치적 성격이 원래 그런 거죠. 절대로 안 물러날 것이고 그러니까 뻔뻔하게 수사자들은 안 받으면서 오히려 그 어디 수사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하겠습니까? 본인은 안 보통 받으면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LCT는 수사해라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의 혐의는 이미 확정돼 있는데 수사받는 게 분명하고 본인이 약속까지 했던 건데 이제 슬쩍 미루면서 LCT 수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보통 사람이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검찰 조사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죄를 묻기가 어려울 거라는 결론을 내고 버티면 무죄다. 이런 자신감이 지금 붙은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전혀 아닐 거고요. 이미 그 관련자들이 다 자백하고 자기를 책임 면하려고 있는 대로 다 얘기했고 그 얘기가 맞다는 게 예를 들면 녹음이나 통화나 이런 것들로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이거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이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시간을 끌어서 정치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보는 겁니다. 시간 벌기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면 당연히 구속이고 지금 퇴진하게 되면 완전히 뭐 벗어날 길이 없는데 지금 이미 드러나는 것만 해도 최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의 예상되는 중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대통령 본인이 그것도 주범으로. 그런데 이들한테는 기억이 있죠. 과거의 기억이. 예를 들면 사형당에 마땅했던 전두환도 살아났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면 군사 쿠데타 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애국자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친일했던 부역했던 자들, 나라 팔아먹었던 자들은 지금 민족의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짧게 보면 위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시간을 보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지금 카톡이나 이런데 이제 다시 또 이 정도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거 막 돌리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반격을 이미 준비해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께서는 그렇게도 하야를 외쳤지만 지금 어쨌든 하야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나왔으니 그럼 그 다음은 뭘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초부터 이게 사실 예상된 일이고 그래서 사실 하야도 아니고 퇴진해야 되고요. 자진퇴진. 이 뭐 왕도 아닌데 무슨 하야입니까? 국민을 대리하는 민주공화국의 모습만입니까? 그러니까 퇴진해야 되는데 퇴진은 절대로 안 할 거다. 이 사람들은 지배자라고 자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그 얘기를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탄핵에는. 가능성이 또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가능성도 그렇고 시간도 최장 36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야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하야합니까? 퇴진하나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위기이거든요. 혼란이고 국민에게는 피해가 발생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제거를 스스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제 퇴진을 못 시킬 경우에는 퇴진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 퇴진, 즉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안 할 경우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진 퇴진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퇴진을 종용하면서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탄핵 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게 국민이 국회에 맡긴 의무예요. 국회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건 동시에 국민이 맡긴 의무죠. 이럴 때 당신들이 내쫓아라. 헌법재판소가 부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본 기각 못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원하잖아요. 민심이 이 정도인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때는 사유 가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예.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강제하다가 역풍을 맞은 건데 어허. 지금은 사유가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 이미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이 국민의 뜻입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이걸 막는 쪽이 역풍을 맞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시행하는 쪽이 역풍을 맞겠어요? 그건 손풍이죠. 근데 몇 가지 이제 우려사항 탄핵 주장하는 분, 탄핵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우려사항이 어려운 건 뭐냐면 동의한다니까요. 그건 동의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하나 있고 어차피 360일 걸리고 나면은 그게 과연 탄핵이냐 임기 다 채우는 건데 이 얘기가 하나 있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삽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또 하나는 옳은 일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탄핵으로 들어가는 순간 심판을 오롯이 헌법재판관 손에 맡기게 되는 이제 국민이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재판관들 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손만 바라보고 해야 돼서 이 상황도 아니죠.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국민 뭐 탄핵 절차를 들어갔다고 국민들이 이제 집에 가서 쉬자 뭐 국회에서 잘하겠지 되겠지 하고 그만두겠습니까? 이런 사실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같이 싸우게 되겠죠. 오히려 힘을 받는 거지. 예. 국민들이 야권에 대해서 예. 약간 실망하는 이유는 왜 안 하냐예요. 하면 거기다 맡기고 가겠다가 아니라 같이 싸우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전국을 바꿀 생각을 할 것이다. 당연하지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해체하고 다시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시간 벌기를 위해서 지금 탄핵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야권에서 하시던데요. 그러면 탄핵을 안 하고 퇴진 투쟁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더 나쁘지요. 퇴진을 위해서 예? 자진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은 실질적인 힘이 받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력 투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률적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크든 작든 같이 더해줘야 되는 거지.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렇군요. 왜 탄핵을 안 하겠다고 자꾸 빠지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계산하지 말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국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진 퇴진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선 그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탄핵 가야 한다. 지금 분명한 입장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지. 예. 뭐 자꾸 계산을 합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가지요. 오히려 시간이 더 갈 것이다. 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탄핵 절차 들어가면 진짜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근데 하야나 탄핵 전에 우선 거국내각부터 좀 구성하자. 야3당이 합의해서 매일 책임 총리 앉히는 게 이게 좀 국민들 생활 안정시키는 거다라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양보를 받아서 거국내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내쫓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대통령이 미쳤습니까? 아니 이게 아니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 뻔히 하면서 거국 중립 내각하라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저 내쫓으세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야3당이 합의해서 거국 내각 만들라는 것까지는 얘기한 거 아닌가요? 거기는 대전제가 있죠. 자기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라. 대통령임을 인정해라가 대전제입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 야당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내쫓자. 내쫓아도 된다고 용인해라라고 하면 저쪽이 받을 리가 없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이따 2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매주 있는. 조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서요. 제가 엠바고를 깨고 잠깐 언급을 좀 하고 가자면. 그래요? 지금까지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하면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혹은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굳건한 삼두마차였는데 이번 주에 리얼미터 일간조사에서 이재명 시장이 3위로 올라서셨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예. 그래요? 이게 잠시 후에 발표를 합니다. 이재명, 안철수 동률 3위가 나왔고 RN서치 조사에서는 3위로 아예 안철수 전 대표를 누르고 올라가셨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어제 봤습니다. 예. 아니 이재명 변호사 줄여서 원래 이변이신 건 알지만 진짜 요 여론조사 결과는 이변입니다. 보기에는 이변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안철수 대표는 시간이 문제지, 좀 추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좀 빨리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여태까지 차이 많이 났는데? 저는 예측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정치의 행태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미국 선거 결과도 그렇고 예.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전에는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 이제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조직하고 연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 뜻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국민의 뜻을 대신 행동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신임하는 사람이 결국은 지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있죠. 예.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보건대 진짜냐? 예, 예.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계산하지 않고 실제로 그다음에 대중들의 판단 존중해서 저는 머슴이니까 예. 국민이 싸우는 게 아니라 머슴이 먼저 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정될 거라고 봤죠. 그러면 지금 앞에 문재인 반기문 후보하고는 여전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이 두 후보도 시간이 가면 제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으세요? 문재인 대표하고 반기문 총장 문제는 예.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시겠어요. 그거는 거기까지 도달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사실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센 두 사람이어서. 아유, 솔직하시네요. 예. 이런 데서 5년을 준비하신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지도 50%도 지켜보죠. 예, 그건 지켜보죠. 여기까지 말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재명 시장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판을 오롯이 헌법재판관 손에 맡기게 되는 이제 국민이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재판관들 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도 아니죠.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이거 뭐 탄핵 결사를 들어갔다고 국민들이 이제 집에 가서 쉬자 뭐 국회에서 잘하겠지 되겠지 하고 그만두겠습니까? 이런 사실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같이 싸우게 되겠죠. 오히려 힘을 받는 거지. 예. 국민들이 야권에 대해서 예. 약간 실망하는 이유는 왜 안 하냐예요. 하면 거기다 맡기고 가겠다가 아니라 같이 싸우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전국을 바꿀 생각을 할 것이다. 당연하지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해체하고 다시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시간 벌기를 위해서 지금 탄핵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야권에서 하시던데요. 그러면 탄핵을 안 하고 퇴진 투쟁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더 나쁘지요. 퇴진을 위해서 예? 자진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은 실질적인 힘이 받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력 투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률적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크든 작든 같이 더해줘야 되는 거지.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렇군요. 왜 탄핵을 안 하겠다고 자꾸 빠지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계산하지 말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국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진 퇴진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선 그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탄핵 가야 한다. 지금 분명한 입장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지. 예. 뭘 자꾸 계산을 합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가지요. 오히려 시간이 더 갈 것이다. 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탄핵 절차 들어가면 진짜 그만큼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근데 하야나 탄핵 전에 우선 거국내각부터 좀 구성하자. 야삼당이 합의해서 빨리 책임 총리 앉히는 게 이게 좀 국민들 생활 안정시키는 거다라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양보를 받아서 거국내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내쫓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대통령이 미쳤습니까? 아니 이게 아니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 뻔히 하면서 거국 중립 내각 하라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저 내쫓으세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야삼당이 합의해서 거국 내각 만들라는 것까지는 얘기한 거 아닌가요? 거기는 대전제가 있죠. 자기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라. 대통령임을 인정해라가 대전제입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 야당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내쫓자. 내쫓아도 된다고 용인해라라고 하면 저쪽이 받을 리가 없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이따 2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매주 있는. 조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서요. 제가 엠바고를 깨고 잠깐 언급을 좀 하고 가자면. 그래요? 지금까지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하면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혹은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굳건한 삼두마차였는데 네. 이번 주에 리얼미터 일간조사에서 이재명 시장이 3위로 올라서셨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예. 그래요? 이게 잠시 후에 발표를 합니다. 이재명, 안철수 동률 3위가 나왔고 RN서치 조사에서는 3위로 아예 안철수 전 대표를 누르고 올라가셨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어제 봤습니다. 예. 아니 뭐 이재명 변호사 줄여서 원래 이변이신 건 알지만 진짜 요 여론조사 결과는 이변입니다. 뭐 보기에는 이변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전혀 아닐 거고요. 이미 그 관련자들이 다 자백하고 자기를 책임 면하려고 있는 대로 다 얘기했었고 그 얘기가 맞다는 게 예를 들면 녹음이나 통화나 이런 것들로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 이거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이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시간을 끌어서 정치적으로 탈출할 기회를 보는 겁니다. 시간 벌기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면 당연히 구속이고 예. 지금 퇴진하게 되면 완전히 뭐 벗어날 길이 없는데 지금 이미 드러나는 것만 해도 최하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의 예상되는 중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예. 대통령 본인이 그것도 주범으로. 그런데 이들한테는 기억이 있죠. 과거의 기억이. 예를 들면 사형당에 마땅했던 전두환도 살아났습니다. 그 전에 예를 들면 군사 쿠데타 한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애국자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친일했던 부역했던 자들, 나라 팔아먹었던 자들은 지금 민족의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짧게 보면 위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시간을 보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지금 카톡이나 이런데 이제 다시 또 이 정도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거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반격을 이미 준비해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재명 시장께서는 그렇게도 하야를 외쳤지만 지금 어쨌든 하야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나왔으니 네. 그럼 그 다음은 뭘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초부터 이게 사실 예상된 일이고 그래서 사실 하야도 아니고 퇴진해야 되고요. 자진퇴진. 뭐 왕도 아닌데 무슨 하야입니까? 예. 국민을 대리하는 민주공화국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퇴진해야 되는데 퇴진은 절대로 안 할 거다. 이 사람들은 지배자라고 자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그 얘기를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탄핵에는. 예, 가능성이 또 적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아니 검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그거는 연기해달라고 하더니 네.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기류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정을 이끌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읽으세요 이 상황? 뭐 제정신이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상하게 될 텐데. 예.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 이걸 보유하고 있는 그 새누리당 이 몸통 이분들은 출신이 원래 쿠데타 세력이고 그 광주 학살했던 집단들입니다. 양심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 뭐 능력 없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움찔했는데 예. 이제 정신이 든 거죠. 또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간 겁니다.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간 거다. 근데 아예 뭐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이 5.18 학살의 딱 주역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과한 건 아닌가요? 그 새누리당의 전신이 그렇죠. 전신이 그렇다. 뿌리가 그렇다.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 시위대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한무치 적방한 하장 이런 말이 있는데 이들의 정치적 성격이 원래 그런 거죠. 절대로 안 물러날 것이고 그러니까 뻔뻔하게 수사자들은 안 받으면서 오히려 그 어디 수사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하겠습니까? 본인은 안 보통 받으면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LCT는 수사해라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의 혐의는 이미 확정돼 있는데 수사받는 게 분명하고 또 본인이 약속까지 했던 건데 이제 슬쩍 미루면서 LCT 수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보통 사람이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검찰 조사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죄를 묻기가 어려울 거라는 결론을 내고 버티면 무죄다. 이런 자신감이 지금 붙은 거 아닌가. 제가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가능성도 그렇고 시간도 최장 36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야하라고 얘기를 하면 하야합니까? 퇴진하나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위기이거든요. 혼란이고 국민에게는 피해가 발생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제거를 스스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강제 퇴진을 못 시킬 경우에는, 퇴진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 퇴진, 즉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안 할 경우가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니까요. 동시에. 왜냐하면 자진 퇴진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퇴진을 종용하면서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탄핵 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게 국민이 국회에 맡긴 의무예요. 예. 국회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건 동시에 국민이 맡긴 의무죠. 이럴 때 당신들이 내쫓아라. 헌법재판소가 부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제가 본 기각 못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원하잖아요. 민심이 이 정도인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때는 사유 같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예.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강제하다가 역풍을 맞은 건데 아하. 지금은 사유가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 이미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이 국민의 뜻입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이걸 막는 쪽이 역풍을 맞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시행하는 쪽이 역풍을 맞겠어요? 그건 손풍이죠. 근데 몇 가지 이제 우려사항 탄핵 주장하는 분 탄핵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우려사항이 어려운 뭐냐면 동의한다니까요. 그건 동의하신다고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하나 있고 어차피 360일 걸리고 나면은 그게 과연 탄핵이냐 임기 다 채우는 건데 이 얘기가 하나 있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삽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또 하나는 옳은 일이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탄핵으로 들어가는 순간